백만장자가 아버지에게서 단 한 마리의 닭만 물려받은 동생을 비웃었지만 1년 후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의 분주한 도시 부산에서 정씨 형제들은 서로 더 다를 수 없었습니다. 40세의 큰형 전구진은 사업적 성공의 표본이었습니다. 그의 제국정그룹은 고급 호텔부터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쇼핑몰까지 다양했습니다. 완벽한 정장과 금 롤렉스 시계를 착용한 전구진은 힘과 부의 생생한 이미지였습니다. 반면 35세의 동생 정민호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로 지역 공립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소박한 아파트는 반쯤 완성된 그림들과 시집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다른 옷과 오래된 자전거는 형의 호화로운 생활 방식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형제는 아버지 정상훈 씨에 대한 깊은 존경을 공유했습니다. 정상훈 씨는 작은 식료품점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체인으로 성장시킨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상훈 씨는 항상 아들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과 겸손함의 가치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민호만이 그러한 자질을 물려받은 것 같았지만 말입니다. 정상훈 씨가 돌아가신 날 부산 전체가 애도의 물결에 휩싸였습니다. 장례식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겸손한 직원들부터 정치인들과 유명 인사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전구진은 아내 박수진의 팔짱을 끼고 선거운동을 하는 정치인처럼 엄숙하게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반면 민호는 한쪽 구석에서 어머니 이영숙 여사와 여자친구 김지영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젊은 수의사였습니다. 장례식 3일 후 가족들은 공증인 최성민 씨의 사무실에서 유언장 낭독을 위해 모였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팽팽했습니다. 전구진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꼿꼿이 앉아 있었고 민호는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붓으로 초조하게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고 정상훈 씨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라고 공증인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은 통상적인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모두가 기다리던 부분, 즉 재산 분배에 이르렀습니다. 장남 전구진 씨에게는 공증인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씨 슈퍼마켓 주식의 80%와 서울, 제주, 대구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합니다. 전구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이영숙에게는 공증인이 계속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우리 집과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을 남깁니다. 이영숙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호의 차례가 왔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민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영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막 아들 정민회에게는 공증인이 극적인 멈춤을 한 뒤 읽었습니다. 태양이라는 이름의 암탉을 남깁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민호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증인은 목을 가다듬고 다시 읽었습니다. 정민호 씨에게는 부산에 있는 우리 집 닭장에 있는 태양이라는 이름의 암탉을 남깁니다. 전구진이 처음으로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닭 한 마리라고? 하하, 아버지께서 내 가치를 정확히 아셨나 보구나, 동생아. 그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배를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 재산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닭 한 마리라니, 이것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전부였단 말입니까? 공증인은 눈에 띄게 불편한 표정으로 계속했습니다. 민호 씨를 위한 추가매가 있습니다. 그는 작은 종이를 펴고 읽었습니다. 아들아, 때로는 가장 큰 재산이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네가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사랑을 담아, 아버지가. 민호는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 애쓰며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편 전구진은 이미 전화기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 얻은 자산들을 자신의 제국에 어떻게 통합할지 조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영숙 여사가 막내 아들에게 다가와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항상 그만의 이유가 있으셨단다, 얘야. 그분을 믿어라. 하지만 민호는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영과 함께 공증인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과 전구진과 박수진의 억눌린 웃음소리를 무시한 채 말입니다. 부산의 다채로운 돌길을 걸으며 민호는 자신이 연전에 그린 벽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벽화는 비옥하고 번성한 들판에 둘러싸여 작은 씨앗을 들고 있는 젊은이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알아? 민호가 지영에게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그렸을 때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가 생각난다고 하셨어. 모든 위대한 성공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지. 민호는 벽화를 바라보다가 지영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의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결의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눈에 새로운 빛을 띠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닭 한 마리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셨다면 그렇게 해보겠어. 그렇게 고통, 혼란, 그리고 약간의 희망이 뒤섞인 채로 민호는 특별한 유산인 태양이를 데리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태양이가 평범한 닭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모험을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부산의 언덕 너머로 지고 있을 때 민호는 가족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웃음소리와 일요일 바베큐 향기로 가득했던 정원은 이제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는 곧장 뒤뜰에 있는 작은 닭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황금빛 깃털을 가진 외로운 암탉이 땅을 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넌 태양이구나. 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양이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반짝이는 검은 눈동자가 민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태양이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가와 민호의 신발을 부드럽게 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넌 친근하구나. 태양이를 바라보며 그의 마음에 추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도와 닭들에게 모이를 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정상훈 씨는 항상 이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 책임감과 인내심을 가르쳐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이 닭장보다 더 작은 가게로 시작하셨단다. 아버지가 한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큰 규모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야. 그 말씀이 민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태양이를 바라보았고 순간 단순한 닭 이상의 존재를 보았습니다. 기회를 본 것입니다. 그날 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아이디어로 가득 찼습니다. 닭 한 마리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인터넷에서 가금류 사육, 유기농 달걀 생산, 건강식품 트렌드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아이디어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은 점점 성장하는 요식업계와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지만 진정으로 유기농이며 윤리적인 가금류 제품에 신뢰할 만한 공급원이 부했습니다. 그래, 그는 스케치북에 열심히 낙서를 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영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종이들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얼굴에는 귀에서 귀까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유기농 농장을 시작할 거야. 민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태양이가 시작일 뿐이야. 봐, 내가 조사해봤는데 유기농 가금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우리는 태양이를 주인공으로 잡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어. 그는 자신의 스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황금빛 닭이 그려진 로고, 도시 외곽의 작은 부지 계획, 친환경 포장 아이디어 등이 있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영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네가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아.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야? 민호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미술 수업에서 모은 약간의 저축이 있어. 많진 않지만 나도 약간의 저축이 있어.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가 합치면 돼. 민호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영아, 네 저축을 이걸 위해 위험에 빠뜨리라고 할 수는 없어.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요구한 게 아니야. 내가 제안하는 거야. 우리는 팀이잖아. 기억해? 그 후 며칠은 정신없이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부산 외곽의 작은 부지들을 둘러보았고 마침내 작지만 가능성 있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개조할 수 있는 낡은 집도 있었습니다. 한편 태양이는
민호의 아파트 작은 발코니에 자리를 잡았고 이웃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민호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특별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와 윤리적인 농장에 대한 비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매료되었습니다. 한 지역 기자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예술가와 그의 황금 암탉에 대한 작은 기사를 썼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프로젝트에 더 많은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물론 전구진도 동생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가 미래의 농장을 위한 간판을 그리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닭 농장이라고? 전구진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전화기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이야 민호야. 농부놀이는 그만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게 어때? 네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마케팅 부서에서 일자리를 줄게.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나는 내 계획이 있어. 내 맘대로 해. 전구진이 경멸하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그리고 넌 실패할 거야. 내게 울면서 오지 마. 통화가 끝나고 민호는 분노와 의심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전구진의 말이 맞다면 어떡하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태양이와 함께 발코니에 앉아 민호는 부산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거리와 식민지 시대 건물들이 있는 도시는가? 장큰 꿈들이 종종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난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태양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가 모두에 틀렸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뭔가 놀라운 걸 만들 거야. 태양이는 마치 이해한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고 그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이 본 땅에 대해 제안을 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도약할 때라고 느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민호와 지영은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사업 계획을 설계하고 유기농 농업과 동물 복지에 대한 최선의 관행을 연구했으며 유기농 가금류 사료 공급 업체들과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들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토지 제안이 수락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그들은 그날 오후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새로운 땅에 서서 민호와 지영은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은 수리가 필요했고 땅은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모든 것이 엄청난 도전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겐 이것이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민호가 지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됐어. 시작해보자. 그렇게 닭 한 마리, 땅 한 조각, 그리고 꿈 하나로 민호와 지영의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이 소박한 시작이 그들의 삶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미래를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새 농장에서의 첫 몇 달은 활동과 도전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들은 낡은 집을 개조하고 미래에 깃털 달린 주민들을 위해 땅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태양이는 프로젝트의 비공식 감독관이 되어 부부를 따라다니며 승인 또는 불승인의 울음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가 농장 입구에 태양농장이라는 간판을 그리고 있을 때 한 오래된 픽업 트럭이 흙먼지 길에 멈춰 섰습니다. 그 차에서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나이든 남자가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남자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박종서라고 합니다. 옆 농장 주인이에요. 이곳을 정리하시는 걸 보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호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박종서 씨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정민호고 이쪽은 제 여자친구 김지영입니다. 박종서 씨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래서 닭을 기르실 건가요? 쉬운 사업은 아닙니다. 미리 경고해드리죠. 알고 있습니다.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을 믿어요. 진정한 유기농이고 윤리적인 농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노농부는 회의적이면 서도 감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이 일을 40년 해왔으니 별걸 다 봤죠. 그날 밤 새로 수리한 소박한 주방에서 저녁을 먹으며 민호와 지영은 박종서 씨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있잖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께 자문을 구해보는 게 어떨까? 그분의 경험은 정말 귀중할 거야. 그렇게 박종서 씨의 도움과 부부의 열정으로 농장은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넓고 통풍이 잘 되는 닭장을 지었고 닭들이 항상 신선한 풀을 먹을 수 있도록 순환 방목 구역을 설계했으며 심지어 닭들이 수영하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작은 연못도 만들었습니다. 첫 50마리의 닭들이 도착한 날은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태양이를 돌본 것과 같은 주의와 관심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태양이는 무리의 알파당 역할을 맡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은 아니었습니다. 주가 지나자 재정적 현실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사료 비용이 높았고 계란을 구매하는 지역 고객들이 있긴 했지만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날 밤 재정 상태를 검토하며 지영이 걱정스럽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호야, 이 속도라면 2달 안에 자금이 바닥날 거야. 민호는 좌절감에 머리를 헝클었습니다. 이걸 잘 되게 할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계란은 훌륭해. 그저 더 많은 사람들이 맛보게 하면 돼. 그때 창가에서 모이를 쪼고 있던 태양이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민호는 태양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가 외쳤습니다. 태양이가 우리의 스타야. 기억해? 사람들은 태양이의 이야기를 좋아했어. 우리가 농장을 홍보하는데 태양이를 이용하면 어떨까? 다음 날, 민호는 오래된 카메라를 꺼내 태양이와 다른 닭들의 짧은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닭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대우받는지, 그리고 어떻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계란을 생산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지영은 농장을 위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고 동영상과 함께 유기농 제품의 이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동영상들은 지역사회에서 비라를 탔습니다. 사람들은 태양이와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고 곧 더 많은 고객들이 계란을 사고 유명한 닭들을 만나러 농장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방문객들을 안내하던 중 민호는 입구에 주차된 고급 차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전구진의 아내 박수진이었습니다. 이런 박수진이 주변을 둘러보며 호기심과 경멸이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가 하고 있던 일이구나, 시동생.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사회적 서클에서 모두가 이 축복받은 계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서 왔지. 심지어 주지사 부인도 지난번 브런치에서 언급했다니까. 놀랍게도 박수진은 시식을 받아들였고 몇 분 후 태양 농장의 계란으로 만든 오믈렛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인정해야겠네,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꽤 맛있어. 전에 먹어본 적 없는 맛이야. 떠나기 전 박수진은 다음 사교 모임을 위해 대량 주문을 했습니다. 그녀가 차를 타고 떠나는 것을 보며 민호와 지영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부자 형수가 우리 고객이 된 거야?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시작에 불과할 거라는 느낌이 드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박수진의 의도치 않은 지지는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산의 엘트층 사이에서 곧 태양 농장의 계란과 닭고기는 일종의 지위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요가 너무 늘어 민호와 지영은 농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지역 청년들을 고용해 농장 일을 돕게 했고 인접한 땅을 구입해 생산을 늘렸으며 심지어 학교와 가족들을 위한 교육 투어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험을 시작한 지 1년 후 태양 농장은 수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농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유기농업에 대해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제는 완전히 개조된 집의 현관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민호는 지영을 안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다는 게 믿어져. 그가 감동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있잖아. 민호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 우리가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 더 확장하는 건 어떨까? 다른 농부들이 유기농 방식을 채택하도록 돕고 전국의 윤리적인 농장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영이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옆에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들의 성공은 모두에게 주목받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전구진은 동생의 성장하는 농업 제국에 대한 보고서를 찌푸린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무적이었던 그의 회사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고 민호의 성공의 그림자가 그의 업적 위에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전구진은 보고서를 손에 꼭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영광의 순간을 즐겨라 동생아. 이게 끝이 아니니까. 한편 조용한 태양 농장에서 민호와 지영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평선에 형성되고 있는 어두구름을 알지 못한 채 그들의 꿈이 꽃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들은 단순히 사업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가치관까지도 시험에 들게 할 도전들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태양농장의 성공은 부산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목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이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한 비전을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동안 더 큰 힘들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민호가 새로운 닭장 건설을 감독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장을 읽었던 공증인 최성민 씨였습니다. 정민호 씨, 최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 사무실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아버님의 유산에 관해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복잡한 문제라니요?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증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와 주십시오. 그리고 형님도 함께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는 전구진과 함께 불편하게 공증인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제 간의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최성민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들, 아버님의 유언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낭독 때 우리가 간과한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문서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아들들 중 누구라도 내 사망 후 2년 이내에 예외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업적 성장을 보인다면 가족 자산의 분배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전구진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공증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호 씨의 사업이 예상치 못하게 성공을 거둔 것을 고려할 때 가족 자산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적으로 인한 자산의 재분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호는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넘었는데요. 그게 바로 복잡한 점입니다. 최 씨가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특정 조건 해서만 공개되어야 하는 비밀 문서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조건들이 지금 충족된 것입니다. 전구진이 분노에 차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난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제국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보 같은 닭 농장 때문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호도 일어서서 형과 맞섰습니다. 그 바보 같은 닭 농장은 합법적이고 성공적인 사업이에요. 아버지가 이걸 예견하셨다는 게 내 잘못은 아니잖아요. 형제는 분노에 차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수년간의 원망과 경쟁심이 표면으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이 중재하려 나섰습니다. 선생님들, 제발,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습니다. 양쪽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그대로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영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자 그녀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었어. 아무도 그걸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순 없어. 하지만 유산의 잠재적 재분배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구진의 투자자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정그룹의 불안 정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전구진은 필사적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예산을 삭감하고 동생의 사업을 방해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호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여러 명의 보건 감독관들이 깜짝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양농장이 모든 기준을 충족하고
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은 지연을 초래했고 고객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건 분명 정구진 형의 지시야. 민호가 좌절감에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평가 날짜가 다가오면서 두 형제에 대한 압박은 증가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태양 농장의 모든 측면이 완벽한 상태에 있도록 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그 대가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짜증내고 멀어지기 시작했으며 사업의 성공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은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꿈이 악몽으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사업 전략에 대한 긴 토론 끝에 지영이 폭발했습니다. 그만해 민호야. 우리가 이 모든 걸 시작한 이유를 잊은 거야. 돈 때문이 아니었어. 네 형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었고 우리는 무언가를 믿었기 때문에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시작했던 거야. 민호는 그녀의 폭에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하는 모든 건 우리가 만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 지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넌 이기는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살아가는 걸 잊어버렸어. 우리는 거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아. 직원들과도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심지어 태양이도 요즘엔 널 피해 다녀. 지영의 말은 민호에게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주방을 둘러보았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쌓여있는 잡동사니, 창가에 시든 식물들, 구석에 구겨져 잊혀진 미래 프로젝트 스케치들을 눈치챘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가 마침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난 이 모든 것에 길을 잃었어. 정말 미안해, 지영아. 그들은 서로를 꼭 안았고 둘 다 울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무게가 마침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가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야 해, 지영이 속였습니다. 우리의 뿌리로 돌아가야 해. 다음 날 민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농장의 모든 직원들을 모았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친구들, 그가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주가 힘들었다는 걸 알아요. 난 미래에 대해 너무 걱정한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어요. 현재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람들을요. 이 평가가 어떻게 되든 여러분이 바로 태양농장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여러분의 헌신, 열정,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일에 대한 사랑, 그게 바로 진정으로 중요한 거예요. 민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은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농장의 분위기는 즉시 바뀌어 그들을 항상 특징지었던 따뜻함과 동료애로 돌아갔습니다. 한편 정그룹 사무실에서 전구진은 자신만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국을 유지하려는 압박감이 그를 의문스러운 결정들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의 혜택을 삭감하고 더 큰 이익을 추구하며 윤리적 기준을 무시했으며 심지어 동생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오후 최신 재무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 그의 비서 이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정 사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건네주었고 거기엔 비랄한 동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민호가 열정적으로 직원들에게 말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행복한 닭들, 웃는 직원들, 만족스러워하는 고객들의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전구진은 영상을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민호에게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같은 열정,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상사의 오랜 침묵을 눈치챘습니다. 전구진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해. 나가봐야겠어.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는 재킷을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이수진을 뒤로 한 채로 말입니다. 부산의 거리를 목적 없이 운전하며 전구진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민호가 집 뒷마당에서 함께 놀던 기억, 언젠가 아버지의 사업에서 함께 일하기를 꿈꾸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들이 이렇게 멀어졌을까요? 언제부터 경쟁과 야망이 형제애를 대신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구진은 도시 외곽으로 동생의 농장을 향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민호가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는 닭들에 둘러싸여 태양이가 그의 신발을 쪼는 모습에 웃고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전구진은 차 안에 관찰만 했습니다. 그는 동생의 얼굴에 있는 기쁨을, 그가 발산하는 평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돈이나 성공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전구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민호가 그를 보고 눈에 띄게 긴장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호가 놀라움과 불신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구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난 얘기하러 왔어. 변호사도 없고 사업 얘기도 아니야. 그저 형제로서. 민호는 잠시 동안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어떤 속임수의 조짐을 찾고 있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본 적 없는 취약한 모습의 형만 보였습니다. 조하,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지영이 방금 레모네이드를 만들었어.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태양이가 형제들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의 전개를 승인하는 듯 부드럽게 울음소리를 내며 말입니다. 농장의 주방에서 레몬과 바카 향기에 둘러싸인 채 정씨 형제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라이벌이 아닌 진정한 모습, 즉 가족으로서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전구진 형, 그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부드러웠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민호는 레모네이드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습니다. 형에게서 듣길 기대했던 말 중에 이건 목록에도 없었습니다. 전구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난 네가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하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어.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렸지.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우실 거야. 네가 여기 만든 이 모든 것을. 민호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전구진 형, 나... 끝까지 들어줘. 전구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난 실수를 저질렀어. 많은 실수를. 네 사업을 방해하려고 했고 내 직원들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어. 모두 성공이란 름으로. 하지만 네가 여기서 이룬 걸 보니 내가 잘못된 것을 쫓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고 싶은 건 민호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항상 원하셨던 걸 이뤘다는 거야. 단순히 재정적인 성공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업, 목적이 있는 사업,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거 말이야. 민호는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전구진의 눈에 있는 피로함, 이마의 걱정 주름을 보았습니다. 전구진 형, 너무 늦지 않았어. 민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걸 바로잡을 수 있어. 전구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민호야, 넌 여기서 아름다운 걸 만들었어. 난 내 온 길을 찾아야 해. 왜 시작했는지 기억해내야 해. 평가는 어쩌고? 지영이 물었습니다. 자산의 잠재, 재분배는? 전구진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서는 닭들이 행복하게 모이를 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행 중인 인간의 드라마와는 무관한 듯했습니다. 내 주장을 철회할 거야.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태양 농장은 내 거야, 민호야. 넌 그걸 정당하게 얻었어. 그리고 정그룹에 관해서는 중요한 변화를 만들 때가 된 것 같아. 민호는 창가에 있는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확실해?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없었어. 이제 정씨 형제가 경쟁을 멈추고 협력을 시작할 때야. 어때 동생아? 내 회사를 더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조언 좀 해줄래? 민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무게가 들어올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기꺼이 해줄게.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전구진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처럼 매주 일요일 저녁 식사에 와. 전구진은 웃었습니다. 민호가 수년 동안 듣지 못했던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형제들이 새로운 합의를 포옹으로 확인하는 동안 지영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마치 공기 중의 변화를 느낀 것처럼 태양이가 승리의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해가 부산 위로 지고 있었고 농장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이는 정씨 형제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협력의 시대, 공동의 목적의 시대, 가족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 폭풍이 가라앉는 동안 지평선에는 또 다른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은 민호와 지영의 사업뿐만 아니라 그들이 태양 농장을 세운 가치 자체를 시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모든 힘과 지혜, 그리고 사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씨 형제의 화해 이후 몇 달은 태양농장의 성장과 번영의 시기였습니다. 전구진의 지원과 사업적 연결망 덕분에 민호와 지영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그들의 비전을 부산을 넘어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곧 태양농장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제품은 고급 식료품점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판매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식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교와 병원에도 공급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자신들을 지속 가능한 농업과 동물 복지에 대해 강연하러 전국을 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단 한 마리의 닭에서 시작된 꿈의 이야기는 농부들과 기업가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공과 함께 새로운 도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생산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와 회사의 지분을 사겠다며 수백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위협을 느낀 대형 농업 기업들은 유기농 농장에 더 엄격한 규제를 부과하도록 입법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오후 민호와 지영이 사무실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오랜 이웃이자 멘토인 박종서 씨였습니다. 얘들아,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 정말 큰 문제야. 박종서 씨는 그들에게 공식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수용 통지서였습니다. 주 정부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박종서 씨의 땅 일부뿐만 아니라 태양농장의 상당 부분도 수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지영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문서를 읽으며 외쳤습니다. 이건 우리 농장의 대부분을 파괴할 거예요. 민호는 좌절감에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이걸 막을 방법이 있을 거야. 박종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지역의 다른 농부들과 얘기해봤어. 큰 영향력을 가진 군가가 이 뒤에 있는 것 같아. 고속도로만이 아니야. 그들은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이어진 며칠은 변호사들, 정부 관료들, 그리고 영향을 받는 다른 농부들과의 회의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조사를 할수록 상황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고속도로 프로젝트 뒤에 농노미래라는 기업이 이끄는 컨소시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회사는 집약적이고 비윤리적인 농업 관행으로 유명했으며 고속도로 프로젝트를 구실로 비옥한 토지를 저렴하게 취득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구진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연주를 활용해 더 많은 정보를 얻어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농장 주방에 모인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해. 농노미래는 단순히 땅만 원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이 지역의 유기농 운동 자체를 파괴하려고 해. 태양농장을 그들의 사업 모델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어. 민호는 좌절감에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들이 일으킬 피해를 모르는 거야. 그렇게 민호와 지영이 지금까지 직면했던 가장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시위를 조직하고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벌이고 그들의 대의에 공감하는 공인들의 지지를 구했습니다. 이 싸움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기자들이 거대 기업에 맞서는 소규모 농부들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태양농장은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노미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민호와 지영을 한국의 실제 농촌 이슈를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트 도시인으로 묘사하는 비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들을 고용해 대규모 유기농업의 경제적 실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압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논란을 두려워한 일부 대형 고객들이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은 농장의 불확실한 미래를 이유로 추가 대출을 거부했습니다. 또 다른 지치고 힘든 인터뷰와 회의의 날이 끝난 후 민호는 현관에서 울고 있는 지영을 발견했습니다. 지영아, 그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눈물로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민호야? 이 모든 게 우리에겐 너무 큰 건 아닐까? 어쩌면 농노미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팔아버려야 할지도 몰라. 민호는 마치 배를 맞은 것처럼 느꼈습니다. 지영아, 설마 진심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만든 모든 것,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알아. 그녀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난 지쳤어, 민호야. 싸우는 것에 지쳤고 협박에 지쳤고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지쳤어. 민호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그도 자신의 의심과 피로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해해, 사랑해. 나도 지쳤어. 그 순간 그들은 부드러운 꼬꼬댁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한 닭, 태양이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농업 초보자였을 때처럼 부드럽게 그들의 발을 쪼았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태양이의 깃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그리고 태양이가 계속 싸우는 한 우리도 싸울 거야. 그날 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태양 농장이 왜 중요한지, 그들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사회에게 왜 중요한지를 모두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농장에서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모든 직원들, 고객들, 이웃들을 초대했고 심지어 이 이야기를 취재해온 기자들까지 초대했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타났고 농장의 들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민호는 즉석에서 만든 연단에 올랐습니다. 지영이 그의 옆에 있었고 놀랍게도 태양이는 그의 팔에 안겨 있었습니다. 군중이 조용해지자 민호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우리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단 한 마리의 닭과 약간 미친 듯한 꿈으로 시작되었는지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마 모르실 것 같은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대에 찬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우리 제품을 구매하시든 우리 농장에서 일하시든 또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을 믿어주시든 태양 농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농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군중 사이에서 동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해 쌓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싸워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 농부들이 존엄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우리 땅이 존중받는 미래를 위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군중 속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곧 더 많은 목소리가 합류했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으며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민호와 지영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어진 날들은 싸움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역사회가 전례 없이 결집했습니다. 지역 농부들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조직했습니다. 지역의 셰프들은 태양 농장과 다른 유기농 농장의 제품을 강조하는 특별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평화로운 시위와 소셜미디어 캠페인을 조직했습니다. 태양 농장의 이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연예인들과 공인들이 농노미래의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을 제고하라는 주 정부에 대한 압력이 커졌습니다. 한편 전구지는 자신의 비즈니스 인맥을 활용해 농노미래에 대해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다른 주에서 수질 오염과 생태계 파괴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민호와 지영은 수용 프로젝트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길고 지치는 과정이었지만 마침내 몇 달 후 모두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지역의 농지를 피해 경로를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공공의 감시와 법적 압박에 직면한 농노미래는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습니다. 승리는 전 지역에서 축하되었습니다. 태양농장은 저항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하나로 뭉친 공동체가 가장 강력한 기업조차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니 그날 밤 농장이 축하의 음악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을 때 민호와 지영은 모든 것이 시작된 오래된 헛간으로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태양이는 언제나처럼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믿을 수 있어. 지영이 민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안았습니다. 때때로 아직도 꿈 같아.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알아. 우리가 해냈어, 지영아.
우리가 함께 해냈어. 우리 모두가 함께요. 지영이 정정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태양이가 부드럽게 울며 동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너 덕분이야. 우리의 오랜 친구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 한 마리의 닭이 이렇게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을 줄은. 그들은 헛간 문에서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평화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도전들을 마주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태양농장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운동이었고 가족이었으며 더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미래를 위한 희망의 등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순간에도 운명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마지막 놀라움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정상훈 씨의 유산과 신비한 닭태양이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에 대한 그들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계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농로미래와의 승리 몇 달 후 태양농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지속 가능한 농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전 세계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요청받았고 그들의 이야기와 더 윤리적인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정씨 가족은 전통적인 가족 식사를 위해 농장에 모였습니다. 전구진과 그의 아내 박수진 이제는 유기농 농업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민호와 전구진의 어머니 이영숙 여사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식탁 맨 위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농장서 나온 식재료로 만든 잔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가 평소보다 더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신비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얘야. 사실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모든 진실을 알 때가 된 것 같아. 식탁이 조용해졌고 모든 눈이 이영숙 여사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전구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이영숙 여사는 일어나 가져온 오래된 나무 상자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열고 누런 봉투를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그녀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었단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았지. 그리고 그에겐 계획이 있었어. 오래전부터 시작된 계획 말이야. 그녀는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란다. 적절한 때가 오면 너희에게 전해달고 하셨어. 그때가 지금인 것 같구나.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그녀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건 내가 오래전에 시작한 계획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는 뜻이란다. 전구진, 민호야. 너희 각자는 당시에는 불공평하거나 이상해 보였을 유산을 받았지. 하지만 그게 바로 의도였단다. 정우진아, 난 내게 회사의 대부분을 물려주었지. 네가 그걸 유지할 야망과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하지만 난 또한 네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았단다. 물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교훈 말이야. 민호야, 난 내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닭인 태양이를 주었지. 그녀는 평범한 닭이 아니었단다. 태양이는 수년간의 선택적 번식의 결과물이야. 영양가 높은 계란을 생산하고 질병에 강하도록 설계되었지. 하지만 그 이상으로 태양이는 하나의 상징이었어. 변화의 씨앗이었단다. 너희들도 알다시피 수년 전 나는 우리의 농업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것을 깨달았단다. 이윤을 향한 끝없는 추구가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우리의 음식을 독독으로 만들고 있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하지만 그 변화는 나나 내 세대에서 올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단다. 내 아들들이 스스로 그걸 발견하길 원했어. 너희 중 한 명이 무에서부터 새롭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길 바랐고 다른 한 명은 겸손의 가치와 돈보다 더 큰 목적의 중요성을 배우길 바랐단다. 내 유언장에 숨겨진 조항, 너희를 거의 대립하게 만들었던 그 조항은 사실 하나의 시험이었단다. 너희가 차이를 극복하고 더 큰 선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 태양이는 단순한 닭이 아니었어. 그녀는 내가 필요하다고 알았던 변화의 촉매제였단다. 그리고 너희들, 내 사랑하는 아들들은 내 가장 윌탄 기대를 뛰어넘었구나. 민호야, 넌 태양농장으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 만들어냈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이 단순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걸 증명했지. 전구진아,
넌 진정한 성공은 원화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주변 세상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측정된다는 걸 배웠구나. 함께 너희는 내가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을 만들어냈다. 혁신의 유산, 우리 땅과 우리 사람들을 돌보는 유산, 가족의 유산을. 이제 난 너희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마. 이 유산을 이어가거라. 너희의 비전을 확장하거라. 우리 회사들의 결합된 자원을 사용해 우리가 음식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라. 정그룹과 태양농장을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희망의 등대로 만들어라. 아버지. 전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채로 실현켰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이 놀라운 사실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태양이는 단순한 닭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영숙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자부심과 향수로 빛났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항상 그의 아들들이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말했단다. 하지만 그분조차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할지 상상하지 못하셨을 거야. 가족은 저녁 내내 정상훈 씨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눈물과 함께 웃었습니다. 해가 지고 하늘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민호와 전구진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동생아? 전구진이 태양농장의 들판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 드릴 거예요. 이걸 더 멀리 가져가요. 한 번에 하나의 달걀로 세상을 바꾸는 거죠. 전구진은 웃으며 동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말이 들어 정그룹과 태양농장이 함께 한국의 농업을 혁명하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거지. 형제들이 미래 계획을 논의하는 동안 태양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 뒤로 새로운 세대의 병아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민호와 전구진 앞에 서서 거의 승인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 민호가 태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내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어떤 면에서 그녀는 처음부터 우리를 이끌어왔어. 전구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녀의 말을 들어야겠네. 결국 닭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현명한 것 같으니 말이야. 형제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들의 기쁨의 소리는 닭들의 울음소리, 들판의 부드러운 바람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의 소리였습니다.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한 유산의 소리였습니다. 이후 수년 동안 태양농장과 정그룹은 한국의 농업혁명을 이끄는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소규모 농부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식품 산업의 동물 복지 기준을 높였습니다. 민호와 지영은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그나시오와 루세로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만나지 못했던 할아버지와 그들의 삶을 바꾼 닭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전구진과 박수진은 태양농장의 성공에 영감을 받아 정그룹 소유 토지의 상당 부분을 자연보호구역과 농업연구센터로 전환했습니다. 정씨 형제와 신비한 정상훈 씨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부산과 그 너머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학교와 대학에서는 이를 비즈니스 윤리와 지속 가능성의 사례 연구로 사용했습니다. 태양이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닭으로서는 고령이라 할 수 있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농장의 특별한 구석에 경의를 표며 묻혔고 그 자리에는 작은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여기 꿈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킨 닭 태양이가 잠들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양농장 설립 20주년이 되던 해 민호와 전구진은 농장에서 큰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 전역에서 농부들, 과학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모여 단순한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닌 하나의 운동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축하 행사 중 민호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지영이 그의 옆에 섰고 전구진도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는 군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웃는 얼굴들, 시야가 닿는 한 펼쳐진 푸르고 번성하는 들판을 보며 감동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20년 전 그가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마리의 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운명의 잔인한 장난처럼 느껴졌죠.
이제 저는 그것이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귀중한 선물이었다는 걸 고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었고 그의 눈은 참았던 눈물로 빛났습니다. 그 닭 태양이는 저에게 단순히 목적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인내의 가치, 사업에서의 윤리의 중요성, 그리고 공유된 꿈에 변화시키는 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구진이 무대에 합류했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성공이 가장 큰 기업 제국을 갖는 것, 가장 두꺼운 은행 계좌를 갖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 동생과 한 마리의 닭이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죠. 진정한 성공은 우리가 발견한 세상보다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20년을 축하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태양농장을 축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농업, 음식,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땅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에 씨앗을 심으신 우리 아버지의 비전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신 여러분 모두를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호가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한 미래를 바라봅니다. 모든 농장이 태양농장인 미래, 모든 농부가 땅의 수호자인 미래, 모든 식사가 생명과 지속 가능성의 축하인 미래를 말입니다. 전구진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앞으로의 20년, 그리고 그 이후 20년을 위해 건배합시다. 태양이의 지혜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인도하는 미래를 위해, 심어진 모든 씨앗이 더 나은 내일의 약속인 세상을 위해. 군중은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냈고 해는 농장 위로 저물어 모든 것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민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친구들, 그들이 만들어낸 공동체를 보았습니다. 그는 번성하는 들판, 행복한 닭들, 그들, 이 만들어낸 유산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의 존재, 태양이의 존재, 이 놀라운 여정의 일부였던 모든 이들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감사와 목적의식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태양 농장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농장이나 한 가족, 또는 심지어 한 마리의 특별한 닭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꿈의 힘, 형제애의 힘, 그리고 인간이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시키려 노력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변에서 파티가 계속되는 동안 민호는 조용한 성찰의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일에서 새로운 존엄성을 찾은 농부들에 대해, 더 윤리적인 관행 덕분에 회복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양이의 유산, 그의 아버지의 유산, 그의 가족의 유산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뻗어나갈 것입니다. 강력한 나무의 뿌리처럼 미래 세대를 양육하고 지탱할 것입니다. 때때로 가장 큰 혁명은 가장 작은 것들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기회, 그리고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회가 태양이라는 이름의 닭처럼 가장 예상치 못한 형태로 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세대를 걸쳐 울려 퍼질 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겸손한 시작에서도 가장 큰 꿈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